지난 18일 경기도 일산의 한 주차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타이 카드나 통장이잖아, 이게. 음이 수갑까지요. 그렇죠. 음이 예, 수갑까지요.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열어봐, 이거 뭐예요? 집에 넣게. 남자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은 급하게 뜯은 흔적이 역력한 종이박스와 통장들. 다 통장에 넣어. 사무실 없어? 근데 혼자 활동하는 거야? 검거 당시 발견된 통장과 체크카드는 총 14개로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신규 계좌였습니다. 이제까지 2주 동안 얼마 뽑았어? 1,500. 제각각 다른 명의의 통장과 카드는 누가 만들어서 보낸 것일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신나겠어요. 한 건당 300만 원이니까 6건이냐 6건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너무 통장부터 휴대전화, 회사 대표까지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목이 많으면 1,000도 받을 수 있고 2,000도 받을 수 있고 3,000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이게 통장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보세요. 아니, 왜 인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맞아. 보증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명의대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왜 하셨어요? 청약통장. 명의를 사고 파는 은밀한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매일 10만 원씩 한 달 평균 3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는 매일 10만 원씩 드려요. 주말 제가 하고요. 매일 10만 원씩이요? 네, 그럼 이제 한 달 채워지면 이제 100만 원이 또 일시불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10만 원씩 매일매일 지급을 하죠. 이것저것 문의를 하자 안 쓰는 통장도 좋지만 새 통장을 만들면 돈을 더 준다고 남성은 말합니다.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줘야지 맞거든요. 손주 주면은 일단 저희 설명 들으시고 네, 그대로 이제 만드셔가지고요. 뭐 KTX나 박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통장으로 입금해드리는 방식이고요. 남성이 요구한 것은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 입출금 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었는데요. 통장 판매 의사를 확인한 그는 수시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의뢰에서 전화 오신 분이니까요. 가서 연락처 정보 다 이번으로 변경하시고 그러면 만 원 넣다 빼보세요. 저한테 문자가 오면 된 거니까. 네, 그리고 한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증액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네, 그거에서 200만 이상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도로 좀 신청해 주시고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그거를 거래를 떼지 마시고 그 거래 들어있는 상태에서 청구사본하고 통장하고 네. 거기에 다 넣으시고 카드를 꼭 그냥 다 넣으셔야 되고 포장 통장 넣고 그 다음에 4번 넣고 그 4번에 그 통장 카드 비밀번호 적어주세요. 노란색 불투명 테이프 그걸로 아예 칭칭 감아야 돼요. 그걸 박스 전체를 다. 직접 만나거나 택배를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오토바이 퀵으로만 거래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재진은 주도 면밀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거래 방식까지 제안하는 이 남성이 범죄 조직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장 매매가 불법 행위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장은 한 개만 요구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통장 모집책이네. 약속했던 오후 5시 무렵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은색 오토바이 타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위치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농공업 앞에 가서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통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뒤 이 오토바이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충무로에서 출발한 오토바이는 연신내를 지나 상암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물건이 운반 중인 것을 확인한 남성은 또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배송을 안 돌려주시면 제가 내일 오후에 20만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상한 데 쓰시는 거 아니죠? 보통 이제 게임머니 충전 한 달 정도로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경우 사례비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달 넘게 하셨던 분들은 한지 하루 동안 사람 소개시켜줘가지고 소개비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원씩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고요. 1시간 정도 지난 뒤 오토바이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퀵 기사는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 통장이 든 쇼핑백을 건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남성은 급하게 길을 건너더니 순식간에 건물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취재진이 쫓아갔고 잠복했던 경찰도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타이 카드나 통장이잖아요, 이게. 우민 수갑 가져. 그렇죠. 우민 수갑 가져.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열어봐, 이거 뭐예요, 이거. 열어봐요. 집에서. 경찰이 추궁하자 자신 역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2주 됐어. 돈이 제가 있는 카드에 들고 들어오니까 그 돈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된다. 그냥 돈만 받아서 보내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장 명의를 사들여 돈을 빼내는 조직의 실체는 무엇일까? 검거된 남성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찍고 확인해서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 사무실이 어딘 줄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그 돈 보낼 때 막 오산에 있다 보낸 적도 있고 서울 쪽에 보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거래하는 일당은 점조직처럼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매일 발생하죠. 대포 통장이 없으면은 뭐 보시피싱, 뭐 파밍, 물품 사기, 대출 사기, 뭐 스포츠 토토부터 해서 하선 것들 그 범죄의 제일 뭐 기초적이라고 봐야죠. 통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대포 통장이. 문제는 자기 명의의 통장을 업자들에게 판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예금 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이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악용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냥 세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쓰고 그냥 한 달 정도 쓰고 준다고 했었고 그냥 그런 것보다 했었어요. 에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수업인지 몰랐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빌려준 통장은 어김없이 범죄 행위에 사용됩니다. 통장 명의자가 바로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다 금융범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가 10만원 줄 용기가 있고, 진짜 저게 정확하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많을 거면, 가족들을 통장 받아와도 돼요. 진짜 구리고 잘못되는 일이니까는 아무 상관도 없는 통장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사들이는 건 비단 범죄 조직들만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 명의를 거래하는 떴다방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명의를 산다는 광고 전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2000년이요. 무주택 기간은요? 한 20년? 그러면 32하고요. 가족 수는요? 저랑 애랑요. 1순위 청약부금 300만원에서 400만원, 청약저축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웃돈의 가격도 각기 다릅니다. 20년 됐으면 10만 원씩 하면 2천 원 하면 그거 한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이들이 사들인 청약 통장 명의는 인기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실제로 사용됩니다. 먼저 무더기 차명 청약으로 아파트 청약률을 조작하고
통장 보유자의 명의로 당첨이 되면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인데 남성은 이미 수많은 거래를 해왔다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청와대만 만들어놨어요. 청와대만. 이 남성은 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을 모으는 이른바 떴다방의 모집책인데요. 변호사님들 저를 밟아서 냉리맹이 합법적으로 냉리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방과 봉투에 든 현금을 보여주며 거래를 재촉합니다. 됐습니다. 다 이제 다 보이죠? 취재진은 그가 일하고 있다는 부동산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부동산 맞죠? 네, 맞아요. 부장님이세요? 실장이라는 여성에게 청약통장 명의 거래에 대해 묻자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무슨 왜 인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맞아. 대표가 누구인지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용도로 사는 것인지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청약통장 거래하셨어요? 불법인 줄 아셨어요? 청약통장의 명의 거래는 매매 알선 광고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성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뜻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빌리거나 사겠다는 사람들, 그들은 상대가 혹할 만큼 거액의 돈을 제시하는데요. 취재진은 통장 외에도 명의가 거래되는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로 올릴 명의가 필요하다는 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이 안 좋으니까 내 시인자 대표로 좀 앉아서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고 팔고 자주 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산의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하는 남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건물이 빅매를 넘어가거나 이래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신용이 안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 제가 짓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간단한 이력서하고 등본하고 그렇죠. 그건 한물 300 정도 하고 차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앉으셔가지고 일도 좀 배우시고 안에 내부적으로 좀 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재진은 남성이 준 명함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오피스텔로 보이는 사무실에는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다시 전화를 하자 남성은 갑자기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 같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이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사업자를 대여해 주는 사람과 대여해서 사용한 사람 둘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함과 거액의 월급, 명의를 둘러싼 거래는 평범한 가장의 일상을 악몽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인생 공부했죠. 6개월짜리 인생 공부. 인생은 두 번 다시 병이 빌려주지 말자. 그냥 무조건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단체에서 만난 한 남성은 박 씨가 명의를 빌려줄 경우 새 직장과 아파트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고되게 살아가던 박 씨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 전화가 왔어요. 4천 얼마 내라고. 세금을 얼마 밀려있으니까 내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황한 박 씨는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아봤더니 다 밀려있고 10원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죠. 세금 다 내주기로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던 남성은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인가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주범이 도주한 상황에서 남은 세금을 홀로 떠맡게 된 박 씨는 심각한 가정 불화까지 겪게 됐습니다. 왜 그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귀찮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걸러 막 싸우고 애들 보기에도 안 좋았죠. 상당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 쫓겨다니고 사람 살게 못해요. 진짜 피말라요. 뭐 고급 승용차에 고급 주택을 준다고 해도 싫어요. 아예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도 안 해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특히 한 푼이 아쉬운 주부와 대학생들은 광고글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김모 씨 역시 생활비가 필요해 명의를 넘겨주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별거 중에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낭비표랑 이제 생활비 안 줘서 어떻게 전화를 받게 됐는데 뭐 이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을 해주면은 뭐 한 대당 뭐 현금을 1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그때 전화를 받고 난 저는 진짜 혹했던 거죠.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먼저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그녀는 일당에게 신분증 사본을 넘겼고 그녀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열흘 만에 총 4대가 되었습니다. 3개, 4개까지 하면은 자기는 거의 35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약속받았던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 남성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감당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요금뿐이었습니다. 단날기 할증금만 거의 300 가까이. 계속 이제 독촉이 계속 오는 거죠. 한꺼번에 거의 날라왔죠. 상황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혹하는 거잖아요. 순간의 욕심 때문에 명의를 넘겨준 김 씨는 지금도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도 그러니까 너무 애기한테 미안하고 힘든데 이제 이런 것까지 겹쳤으니까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 덕진격이잖아요. 잦은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상당수가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명의를 팔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저 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왜요? 왜요? 그냥 제가 안 쓰는 건데 300만 원 판다는 거. 그래서 팔 것 같아요. 통장에 별로 뭐 정보 같은 게 안 쓰여 있다고 생각해서 저 팔 것 같아요. 자신의 명의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뭐 약간 신분 도용 같은 게 걱정되긴 한데 아마 그런 게 다 이렇게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파는데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을 파는 거긴 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넘겼겠죠. 대부분 90% 이상이 모르고 주는 거예요. 금융기관도 물론 본분을 다 해야 되겠죠.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게 수준이 개인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가성 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더라도 범죄에 악용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점점 진흥화되고 있는 금융범죄와 명의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